자, 2015년 4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소는 압력계를 몇 개 이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자, 요거는 2개 이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그죠? 그래서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른 하나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2개 이상. 자, 2번 과가스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이것도 쉬우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가스는 뭐 몇 도 이하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나오게 되면 40도입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 3번에 암모니아 200kg을 내용적 50L 용기에 충전할 경우 필요한 용기는 몇 개인가? 단 충전 정수는 1.86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충전량은 C분의 V입니다. 그죠? C분의 V. C는 충전 정수고요. V는 최적이 되겠죠. 그래서 충전 정수 2.86에 이렇게 되죠. 최적. 이러면 내용적이 50L입니다. 그죠? 50L.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충전량, 중량이 되겠죠. 킬로그램 중량이 나옵니다. 그죠? 충전량. 자, 26.88kg다. 그죠? 그러면 용기 한 개에 들어가는 암모니아의 충전량은 26.88kg입니다. 근데 현재 암모니아는 200kg이 있죠? 그러면 이제 200kg을 26.88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필요한 용기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 개수는 뭐 계산하면 이게 7.44. 그러니까 총 8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가스 도매 사업자, 가스 공급 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에 의한 배관의 해저 설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것도 내용을 쭉 읽어 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틀린 내용은 지금 같은 경우 4번에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20cm, 20m 이상의 수평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30. 수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거는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는 내용이다 싶으시면 숫자가 나오는 보기가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숫자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도시가스 제조시설의 플레어 스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플레어 스택이 있고 벤트 스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출시키는 거죠.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우리가 방출 외부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벤트 스택은 그냥 공기 중에 방출시키는 것이고요. 플레어 스택은 연소를 시켜서 방출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틀린 설명 자체가 1번에 보시면 스택에서 방출된 가스가 지상에서 폭발 한계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근데 플레어 스택은 연소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가스가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가 방출이 돼서 폭발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장치는 요거는 벤트 스택. 그래서 1번의 설명이 적합하지 않다. 자, 6번의 초저온 용기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자, 초저온입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설명 자체에 맞는 것은 3번 마이너스 50도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0도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다. 그죠? 초저온 용기. 자, 7번 독성가스 제독제로 물을 사용하는 가스는? 자, 요거 제독제를 자체를 뭐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염소 이라면은 가성소다와 탄산소다 수용액. 그죠? 염소는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석액. 자, 근데 염소와 포스겐, 황화수소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가성소다 수용액은 다 들어갑니다. 가성소다.
이것도 가성소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겐 같은 경우는 소석회. 그러니까 여기서 탄산소다가 빠지고 소석회. 그럼 얘는 가성소다하고 뭐예요? 소석회가 빠지고 탄산소다. 자, 수용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사용하는 가스는 우리가 산화에틸렌. 자, 8번에 특정 설비 중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자, 이거는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는 4년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년마다. 자, 9번. 아스트레안 제조 설비 방호벽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방호벽, 이거 보시면은, 자, 압축기. 자, 압축기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합니다. 그게 뭐냐면, 충전 장소. 그죠? 그 다음에 또 압축기하고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합니다. 뭐냐면 충전 용기, 보관 장소. 그죠? 그래서 압축기와 충전 장소, 압축기와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요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사이에도 방호벽을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장소와 충전용 주간의 조작 밸브 사이. 자,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기와 충전 장소, 압축기와 충전 용기 보관 장소, 그 다음에 충전 장소와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그죠? 그 다음에 충전 장소와 충전용 주간 밸브, 조작 밸브 사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관계없는 설명은, 자, 1번에 압축기와 충전용 주간 밸브, 조작 밸브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용기 파열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파열이라는 것 자체는 압력에 의해서, 그죠? 이상 압력 상승으로 압력에 의해서 깨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의 내 압력이 부족하다. 내부의 압력이 부족하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용기 내의 규정 압력의 초과, 용기 내의 폭발성 혼합가스에 의한 발화.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죠? 안전밸브의 작동. 안전밸브의 역할은 이상 압력이 상승했을 때 그 압을 외부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파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액화산소 저장 탱크 저장 능력 1000세제곱미터 1대 방류뚝의 용량은 얼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자, 방류뚝의 용량은 우리가 독성이나 가연성일 경우, 그죠? 독성이냐 가연성이냐 요 두 개일 경우에는 저장 탱크의 저장 능력 상당하는 용적을 얘기를 합니다. 저장 능력에 상당하는 용적,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크기만큼의 방류뚝 용량이 돼야 되고요. 산소의 경우는 60%. 그래서 액화산소이기 때문에 1000세제곱미터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0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당해 설비 내의 압력이 상용 압력을 초과할 경우 즉시 상용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안전밸브 아까 압력을 뺀다 그랬죠? 가마밸브는 압력을 감하는 거, 줄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이패스 밸브, 우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열판, 깨짐으로써 그 압을 외부로 배출하는 안전장치다. 자,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가마밸브가 됩니다. 가마밸브는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압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마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일반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몇 메다 간격으로 한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표지판의 경우는 뭐 시가지 외에 도로, 산지, 농지 또는 뭐 하천부지, 철도부지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 우리가 200m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200m.
그래서 표지판이라면 200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라인 마크. 그러면은 요거는 50m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라인 마크. 자, 14번에 도시가스 보일러 중 전용 보일러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자, 이것은 뭐 누설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용 보일러실에, 그죠? 설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밀폐식 보일러, 가스 보일러를 5개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밀폐식은 흡입과 배기를, 그죠? 흡기와 배기를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5개에 설치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용 급기통을 부착했다. 그죠? 전용 급기통을 부착함으로써 외부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 유해가스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3번의 경우 반밀폐형 자연배기식입니다. 그죠? 자연배기식의 경우 뭐 온도차라든지 밀도차에 의해서 배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실내에 유해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용 보일러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산소 압축기 내부 윤활제로 적당한 것은, 산소 압축기는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물. 자, 16번. 과가스 용기 제조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뭐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은, 1번에 용접용기 동판의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의 차이는 이게 평균 두께의 10%가 되겠습니다. 이게 10%, 5%가 아니고요. 2번 같은 경우 초저온 용기는 주로 탄소강간. 탄소강간은 초저온 용기로 사용 못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18-8 스테인리스 강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공도가 나오는데요. 다공도는 요게 지금 숫자가 바뀌었죠. 75에서 92% 다공도.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도시가스 배관 이음부와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와는 몇 c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일단 계량기와 요거는 배관 이음부가 되겠네요. 배관 이음부와 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그죠? 계량기와 또는 전기 개폐기, 그죠? 요게 60cm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전멸기와 전기 접속기는 얼마? 1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15cm 이상. 그 다음에 절연 전선과는 10cm, 그죠? 그 다음에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그죠? 또는 단열 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15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0, 15, 10, 15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표시로서 틀린 것은, 자, AG는 아세틸렌가스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세틸렌가스의 용기 부속품. 자, PG 압축가스입니다. 그죠?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자, LG는 액화가스입니다. 그죠? 액화가스인데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우리가 기호가 뭐죠? LPG죠. LPG. 그러면 LG는 뭐냐?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그죠? LPG를 제외한 액화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용기 부속품을 우리가 뭐다? LG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서는 3번에 LG가 되겠습니다. 자, LT는 초저온 용기, 저온 용기 부속품이 되겠다. 19번 독성가스 제독 작업에 필요한 보구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틀린 내용은, 자,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긴급시 독성가스에 접하고 이렇게 되는데 독성가스에 접하고 반출할 수 있어야 된다. 보호구 자체를 독성가스에 접한 상태에서 반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충분히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일반 공업용 용기의 도색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액화염소는 갈색이고요. 액화암모니아 백색, 아세틸은 황색. 자, 수소는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회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LPG 내지는 뭐 그 기타의 가스, 그 외의 가스들, 색상이 있는 것 외에는 회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는 주황. (21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4번에 가스 설비라 함은 저장 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와 그 부속 설비를 말한다. 자, 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배관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제 배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배관은 제외. 그래서 이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1%에 해당하는 ppm의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 같으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뭐 10의 2승분의 1 이렇게 되겠고, ppm은 100만 분의 1, 10의 6승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퍼센테이지와 ppm은 10의 4승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10의 4승 ppm. 자, 23번 가스 배관의 시공 신뢰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실시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 중 내부선언법, 이중벽, 이중상법 등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 이것은 방사선 투과검사법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투과시험. 그래서 내부선언법, 내부 필름 촬영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차량에 고정된 저장 탱크에 염소를 운반할 때 용기의 내용적은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도 수치 2개만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독생의 경우 12,000리터고요. 그 다음에 산소나 가연성의 경우는 18,0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염소 자체가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12,00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일산화탄소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스는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폭발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일산화탄소와 수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수소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은 압력을 올리면 폭발 범위가 좁아집니다. 일단은 일산화탄소는 좁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의 경우는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진다. 그죠? 좁아지다가 넓어진다. 이 기준이 뭐냐면 10atm. 그죠? 10atm까지는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일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좁아진다.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도시가스 배관을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 지하에 매설 시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매설 깊이의 기준은, 자, 도로 폭이 우리가 8m 또는 8m 미만, 8m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8m 미만의 경우 1m, 요거는 이제 8m 미만 이렇게 되고요. 8m 이상일 경우에는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8m 이상입니다. 1.2m 이상. 자, 27번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하는 때 이루어지는 주요 공정의 시공감리 대상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감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 시에 공사의 시공감리원이 설치 공정에 입회를 해서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감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본의 도시가스 사업자 외에 가스 공급시설 설치자의 배관 설치 공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주요 공정 시공감리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충전 용기의 설치 위치, 충전 용기의 운반 방법 및 상태. 그죠? 충전 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독성가스의 경우 합수장치, 재해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없는 것은 2번. 그죠? 운반 방법. 그죠? 안전점검이니까, 그죠? 운반 방법,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다. 자, 29번.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우전용기 보관실에 강제 통풍장치 설치 시 통풍 영역의 기준은, 자, 강제 통풍장치 설치 시 통풍 영역의 기준은 바닥 면적 우리가 1제곱미터당 0.5 수치가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0.5 세제곱미터, 분당 0.5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30번에 다음 중 동일 차량의 적재하에 운반할 수 없는 것은, 자, 동일 차량의 운반 적재가 안 되는 것은 염소와 적재를 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아세틸렌, 암모니아,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수소. 요 세 개는 염소와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4번. 그죠? 간선가스와 전선가스는 우리가 충전구 방향을, 그죠? 밸브의 방향을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죠? 네. 자, 31번. 액화가스 이송 펌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방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캐비테이션 현상. 자, 펌프의 속도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에 의해서 유체 내에 공동이 생기는 현상이다. 그죠? 물 속에 녹아있는 공기층이 공기가 분리가 되면서 공기층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배관을 크게 하고 회전수를 작게 합니다. 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속 회전에 의해서 압력 변화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펌프 회전수를 작게 하면 우리가 방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한다 이랬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자, 다음 중 대표적인 차압식 유랑계는, 자, 차압식 유랑계는 여기 나오는 오리피스, 플로우 노즐, 벤츄리 미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리피스 미터. 자, 공기액화 분리기 내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한다. 1kg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 몇 킬로의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야 하는가? 자, 이산화탄소가 수산화나트륨에 흡수되는 우리가 반응식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CO2의 수산화나트륨. 자, NaOH는 요게 2몰이 필요합니다. 2몰. 그죠? 그러니까 1대2 몰수로 이렇게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계산하는 거니까, 자,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O2 1몰 중량으로 따지자면 탄소가 12죠. 산소가 16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개를 플러스하면 토탈 44g.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44g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 몇 킬로가 필요하냐, 몇 g이 필요하냐. 자, 여기 보시면 2몰입니다. 그죠? 그래서 NA가 나트륨이 23 플러스 16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토탈 40g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2몰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그죠? 80g. 그러면 이산화탄소 44g이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80g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1kg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1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 그죠? 그러면 80을 4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8,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왕복동 압축기 용량 조절 방법 중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자, 회전수를 변경하는 방법, 흡입 주밸브를 폐쇄하는 방법, 타임드 밸브 제어에 의한 방법, 클리어런스 밸브에 의한 용적 효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에 클리어런스, 그죠? 왕복동식. 나머지는 이게 뭡니까? 회전수나 이런 것들은 원심력식이죠, 그죠? 클리어런스라는 것은 우리가 실린더, 왕복동식은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클리어런스라는 것은 피스톤의 최대 상사점과, 그죠? 실린더와의 이 간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간격을 넓혀주면 용량 제어가 되는 거죠. 이게 왕복동이기 때문에 4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LP가스의 공기를 희석시키는 목적이 아닌 것은 발열량을 조절하고 연소 효율을 증대하고 누설 시 손실을 감소하고 재핵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없는 거는 뭡니까? 재핵화. 그죠? 그래서 공기를 희석하면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누설할 때 손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발열량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율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재핵화는 되지 않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정압계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정압계에는 불순물 제거 장치, 필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상 압력 상승 방지 장치, 그 다음에 긴급 차단 장치, 안전 밸브, 가스 누출 경보 장치, 그 다음 압력 기록 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계없는 것은 검사용 맨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압계하고는 관계없죠. 맨홀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 장치 안에죠. 어떤 뭐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용이 되겠죠. 자, 37번 금속 재료 중 저온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탄소광입니다. 그죠? 탄소광은 저온도가 되면은 인장 강도나 항복점이 증대를 하지만 뭡니까? 충격치가 감소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온 취성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온이 되면 그죠? 잘 깨집니다. 그게 이제 탄소광의 성질이죠. 자, 38번 다음 중 터보 압축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자, 수격작용, 베이퍼록, 서징, 캐비테이션 이렇게 나오죠. 수격작용, 워터해머 현상은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베이퍼록 현상은 저비점 액체가 열을 받음으로써 이제 증발이 발생하는 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뭐 터보 압축기 이런 데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징 현상. 서징 현상은 터빈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유량 변화에 의해서 지침이 흔들리고,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고 소음 진동이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요 자체가 터보 압축기의 이상 현상이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은 마찬가지 증기하고 같이 펌프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공동현상 앞에서 얘기드린 그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서징 현상이 맥동 현상, 그죠? 이게 터보 압축기의 이상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파이프 커터로 강간을 절단하면 거스러미가 생긴다. 이것을 제거하는 공구는 자, 거스러미 제거하는 것은 리머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파이프 리머. 파이프 밴더는 굽힘용 공구죠. 그 다음에 렌치, 파이프 렌치는 결속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바이스는 고정하는 장치가 되겠죠. 자, 40번 고속 회전하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어
압축하는 형식으로 유랑이 크고 설치 면적이 적게 차지하는 압축기의 종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심 압축기를 우리가 터보 압축기라고 합니다. 그죠? 원심식이라면은 터보식을 얘기하고 있다. 자, 41번. 가스홀더의 압력을 이용하여 가스를 공급하며 가스 제조 공장과 공급 지역이 가깝거나 공급 면적이 좁을 때 적당한 가스 공급 방식은, 그래서 공급 지역이 가깝다 또는 공급 면적이 좁다 이라면은 저압입니다. 그죠? 압력을 적게 해도 가깝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쉽다는 거죠. 만약에 고압이다 이러면 뭡니까? 공급 지역이 멀거나 또는 공급 면적이 넓을 때, 그럴 때는 고압을 쓰고요. 지금 같은 경우 가깝거나 좁을 때, 이럴 때는 저압 공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42번. 가스 종류에 따른 용계 재질로서 부적당한 것은, 자, LPG는 탄소강, 암모니아는 동, 수소는 크롬강, 염소는 탄소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암모니아는 동이나 동합금, 그죠? 62% 미만의 동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이나 동합금을 사용할 경우, 그죠? 뭡니까 이게?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에서는 동을 사용하지 않고 강간을 사용합니다. 자, 43번. 오르자트법으로 시료가스를 분석할 때 성분 분석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연도 내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산소, 일산화탄소의 함유 비율을 측정하는 분석기가 오르자트 가스 분석기입니다. 그래서 분석 순서 자체는 탄산가스, 그 다음에 산소, 일산화탄소의 순서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산화탄소, 산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되겠죠. 자, 44번. 수소염 이온화식 가스 검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감도가 우수하고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를 검출할 수 없다. 연소하는 동안 시료가 파괴된다. 무기화합물의 가스 검지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ID, 우리가 수소염 이온화식은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이 연소를 할 때, 그죠? 수소와 공기의 불꽃 속에서 연소할 때 우리가 뭐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화합물이 아니고 유기화합물이 가스 검지에 적합하다. 유기화합물.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5번. 다음 보기와 관련이 있는 분석 방법은, 자, 보기는 쭉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분광 분석법. 그래서 분자의 진동 중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킬 진동에 의해서 적외선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텀이라면은 이렇게 나오면 적외선 분광 분석법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표준 상태에서 1000리터의 최적을 갖는 가스 상태의 부탄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000리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가스 1몰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의 최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1000리터를 22.4리터로 22.4리터라는 것은 기체 1몰당 최적입니다. 자, 1몰당 최적이 22.4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스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가스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당 최적은 22.4리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몰당 우리가 부탄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몰당 분자량, 우리가 부탄 자체가 탄소 4개를 가지고 있고요. 소 10개를 가진 이게 부탄입니다. 그죠? 탄소는 12, 4개, 수소 1, 10개. 그러면은 토탈 계산하시면 얼마? 58g이다. 킬로그램. 그죠? 킬로몰이다 이러면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죠? 자, 58.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가 g으로 지금 계산했어요. 그죠? 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g으로 계산을 했다. 그죠? g으로.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시면 2589 뭐 소수점에서 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2.5, 2.6, 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체상수의 단위는, 자, 기체상수 R은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 이렇게 되죠? 뭡니까? PV는 nRT, 그죠? 요 단위, 요 R이 되겠죠? 그러면 요 R을 넘어가고 이제 계산하는 어떤 계산식을 얘기합니다. 그럼 P는 요 두 개 같이 가겠죠? P의 단위는 뭐죠? 압력의 단위죠? 네,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ATM, 그죠? ATM. 그 다음에 V, 리터, 최적 리터입니다.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몰 수고요. 그 다음에 T는 온도죠. 절대 온도. K,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는 이제 우리가 단위 변환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ATM 리터는 우리가 킬로그램 메다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킬로몰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식은 여기 1번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몰 절대 온도잖아요. 몰 절대 온도, 켈빈 온도 요 값이 들어간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자체 변환되겠습니다. 자, 48번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일은 열로, 열은 일로 변환이 된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열과 일은 일정한 관계에 상호 교환한다. 이거 맞죠? 이거 맞는 거고, 그죠? 일종 연구기관이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여기서 지금 틀린 설명은, 그죠? 1번, 2번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방향성 이렇게 나타내면 연력학 2법칙입니다. 그죠? 2법칙.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연력학 2법칙이 되겠다. 자, 49번에 표준상태의 가스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를 이론 공기량이라고 한다. 다음 중 이론 공기량으로 적합한 것은, 다음 공기 중에 산소는 21% 존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보면 메탄과 프로판 이 두 가지의 가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탄을 먼저 보겠습니다. 메탄에 우리가 연소 반응식으로 보면, 자, 메탄은 CH4고요. 그 다음에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산소 2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몰로 보면 1몰과 2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가스 1세제곱미터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최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22.4고요. 요거는 22.4의 2배. 그럼 1이니까, 그죠? 요거는 1대 2가 되겠죠. 그죠? 얘가 1세제곱미터면 얘는 2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론 공기량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는 이론 산소량이 되겠죠. 그럼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뭐예요? 21분의 10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9.5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메탄의 경우는 9.5배. 자, 이게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판이다. 밑에 있는 프로판도 있으니까요. 프로판은 탄소가 3개고요. 완전 연소식. 그죠? 연소 반응식을 보면 필요한 산소의 양은 5몰입니다. 그죠? 그러면 1대 5가 되죠. 몰수로. 그러면 1세제곱미터, 얘는 5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죠? 5배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5 곱하기 마찬가지 21분의 1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얼마가 되죠? 약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1번의 메탄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액화가 가장 어려운 가스는, 자, 임기온도가 우리가 낮을수록 액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마이너스 240도, 헬륨은 마이너스 267도, 질소는 147도, 그래서 메탄은 마이너스 82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 중 아세틸렌의 발생 방식이 아닌 것은, 아세틸렌은 우리가 아세틸렌에 물을 넣느냐, 물에 아세틸렌을 넣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발생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투입식, 주수식, 침지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주수식은 카바이드에 물을 넣는 방식이고요. 투입식은 물에 카바이드를 넣는 것이고, 접촉식은 물과 카바이드를 소량으로 접촉시키는 방식이다. 카바이드를 가열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카바이드와 물을 어떻게 섞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산기체의 등원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엔탈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엔탈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열 에너지입니다. 그죠? 열 에너지. 그래서 등온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등온,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엔탈피의 변화도 없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kW의 열량을 환산하면 만든 것은 이렇게 나오죠. 1kW는 얼마입니까? 860kcal. 자, 요거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1kW의 1의 양은 102km/s입니다. 그죠? 요걸 1의 열당량, 그죠? 102 곱하기 얼마입니까? 427분의 1. 그죠? 초고, 아우고 이라니까 3600을 곱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860이 나옵니다. 약 860.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가 같은 경우는, 자, 먼저 마이너스 40도 C, 도C를 하씨로 바꿨습니다. 그죠? 이거는 5분의 9, 5분의 9, 5분의 9에 마이너스 40, 그죠? 플러스 32.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0 하씨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은 섭씨와 하씨가 동일한 온도입니다.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0도죠, 우리가. 그죠? 빙점이잖아요. 0도씨, 32화씨. 그죠? 빙점이 되고요. 273도씨는 마찬가지 뭐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27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약 한 523화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5화씨입니다. 그죠? 45화씨는 화씨를 도씨로 바꾸려고 그러면 요거 반대죠. 9분의 5에, 그죠? 요번에는 뭐예요? 먼저 빼주고, 그죠? 45 마이너스 3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받는 것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다음 중 1기압과 같지 않은 것은, 자, 1기압은 760mHg, 그죠? 요거는 토리첼리 실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의 단위로 바꾸면, 바의 경우는 1.013 바입니다. 그죠? 메다 H2와 10.332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 그러면은 101.325, 그죠? 101.325. 2번이 틀렸다. 근데 1ATM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대로 외우셔야 되고. 자, 56번. 어떤 기구가 1ATM 30도에서 10,000리터의 헬륨으로 채워져 있다. 이 기구가 압력이 0.6 ATM이고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인 고도까지 올라갔을 때 부피는 몇 리터가 되는가? 자, 문제에서는 압력, 최적, 온도 이 조건 3개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하는 식은 보이샬 법칙이 되겠죠? 보이샬 법칙. 그래서 보이샬 법칙 자체가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는 절대 온도를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온도.
처음 온도 30도죠. 그럼 273 플러스 30. 자, 압력 1atm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적 V는 1000리터. 자, 이거는 온도 변화가 지금 마이너스 20도까지죠. 그래서 273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그죠? 그대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은 0.6 atm까지 내려갔다. 그죠? 그랬을 때 최적은 얼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V2의 값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해 보시면 약 13,900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 중 절대 온도의 단위는, 자,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와 랭킨 온도가 있고 온도의 SI 기본 단위는 우리가 켈빈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 58번 이상기체를 정적 하에서 가열하면 압력과 온도의 변화는, 그죠? 가열하게 되면 내부의 압력과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게 되죠.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죠? 내부의 압력은 상승한다. 그래서 3번의 압력 증가, 온도 상승.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59번 산소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소는 약 마이너스 183도씨에서 액화한다. 액체 산소는 청색으로 비중은 약 1.13이다. 무색 무취의 기체며 물에는 약간 녹는다. 강력한 조연성 가스이므로 자신이 연소한다. 조연성 가스는 자기가 연소하지 않죠.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조연성 가스다. 자신이 연소하는 것은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60번 도시가스 주 원료인 메탄의 비점은 약 얼마인가? 메탄의 비점은 마이너스 162도씨입니다. 4번. 자, 여기까지 2015년도 4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